의원님 그리고 장광현 소장님 한국에서 이렇게 CPEC 행사 참석하셨는데 CPEC 행사 참석하게 된 동기 그리고 소감 한마디씩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부터. 참석한 동기는요. 네. 저는 저 한미 5호 협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생활을 했고 그 전에는 군에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계를 떠났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는 쪽에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5호 협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CPEC이 있다고 그래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KCPEC에서 그래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저는 처음입니다. 네. 네, 저는 지금 그 카프SP라고 한국의 한미 자유안보 정책센터의 사무처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게 된 동기는 KCPEC의 공동의장이자 우리 카프SP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애니첸 회장님께서 특별히 초청을 해주셔서 오늘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예. 카프 SP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카프SP는 그 한국의 우리 그 미국의 CPEC이나 KCPEC하고 비슷한 그 안보 또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그런 그 보수 조직인데요. 한미 자유안보 정책센터의 줄임말이 카프SP입니다. 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시를 하고 그다음에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한국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보수 조직의 보수자들의 그 모임으로 이렇게 하시는 예. 거죠. 주요 활동 어떤 활동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그 작년 11월달에 창립이 돼가지고 그동안 이제 3번의 큰 모임을 가졌습니다. 주로 이제 지금 오늘 뭐 이 그 세션에도 나왔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 안보가 지금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보수 세력들의 그 노력을 결집해서 자유 안보를 지키고 또 오는 3월 9일 대선에서 우리 보수 조직이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들에 대한 그 결의 행사도 했고 바로 엊그제는 내외신 기자 35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부정선거라든지 또 공명선거를 바라는 이런 그 모임과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그 반대 서명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감시원도 이번에 많이 투입되나요? 선거? 예, 지금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버지니아주가 이제 공화당으로 넘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감시원, 그 포워와처를 굉장히 많이 8배 이상 보냈거든요. 민주당원보다. 그래서 어떻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그걸 뭐 예, 부정선거 감시를 많이 하냐고요? 지금 질문이. 네. 네? 네. 지금 한국의 이제 보수단체라든지 또 정치권에서도 그거 신경을 많이 쓰는데 또 생각보다는 그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우선 당선을 시키는 쪽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 윤석열 후보가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 더 신경 쓰는 네.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먼저 총리를 했었고 당대표 했었던 황교안 씨가 그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 예, 하고 그렇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부정선거 감시단을 적극적으로 활동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네. 그 부정선거 감시 요원들을 굉장히 증원을 시켰다 그런 얘기는 듣고 있어요. I'm not sure. 네. exact number. 그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이제 앞서다가 최근에는 좀 또 박빙 모양새라고 몇몇 언론사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그거는요 여론조사는 자꾸 이렇게 뭐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주의 깊게 워치를 하고 변화 사항을 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나치게 그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네.
중요한 건 한국의 뭐 지금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60% 이상이 정권 교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건 못지않게 과거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실망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도 저게 정확하지가 않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대신 뭐 안도하거나 이래도 절대 안 되겠지만 반드시 이길 거다는 생각을 하고 매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네. 이제 키시팩 행사 지난 예, 그 총선 때 여러 가지 그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런 그 것들이 많이 식별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국내에서 15개 단체 이상이 지금 부정선거 방지와 공명선거를 위한 이런 활동들 그리고 또 오는 대선에서 감시 활동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 교체를 뭐 60% 이상이 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선이 가까울수록 지금 그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페이크 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에는 이기고 개표에서 지는 일이 없도록 많은 네. 그 단체들이 관심을 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전에 키시팩 행사에서 주제를 종전선언으로 그렇게 잡았는데 종전선언을 한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아까 전 정확하게 잘 찝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일 첫 번째 그 이슈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미군 나가랍니다. 네. 그 바로 그 종전선언은 미군 나가라고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하게 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건 뭐 복잡하게 종전선언 어떻고 그럴 게 아니라 미군 나가라 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원래 그 통상적으로는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으로부터 분리해서 하는 이런 방식은 사실은 좀 특이한 형태입니다. 평화협정을 할 때 가장 서두에 종전선언을 명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한반도는 북한 비핵화 때문에 종전선언을 먼저 끄집어내는 뭐 이런 감이 없잖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꺼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선언인데 이 정치적인 선언 하나로 유엔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는 이런 주장들이 지금 모두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그 자체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거나 평화를 완전히 보장해주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 70년 전에 전쟁을 유발한 북한이 어떤 그 전쟁에 대한 그 전범 국가로서 어떤 사과라든지 그 남침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요구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은 곧 한미동맹을 흔드는 일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당연합니다. 예,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지금 현주소하고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되는지 질문합니다. 한미동맹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철통 같은 동맹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상당히 취약해진 요소가 많습니다. 같이 공동 보조를 취하기에는 어긋장나는 짓들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한국 정부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노력으로부터 우리가 포인트가 이제 종전선언 한미동맹. 그래서 방향. 내용은 굉장히 건실하다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취약한 요소가 많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 과반 훨씬 넘는 숫자가 한미동맹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한 80% 진보 90% 진영에서도. 그러면 말은 그렇게 하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한미동맹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중요한 우리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중요한 우리가 관계를 우리가 미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좌파 정부가 들어옴에 따라서 그런 것이 흐트러져 보이지만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한미 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됐건 외형적으로 볼 때 한미 동맹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느슨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그 대선에서 이겨서 동맹을 다시 건전한 동맹으로 우리가 재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터졌는데요. 이제 침공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를. 그리고 북한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미사일 7번 쏘아 올렸고 트럼프 정부 때는 좀 안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다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런 약한 미국 모습 보면서 북한이 더 도발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는지 바로 그 점이 걱정되는 물어보고 부분입니다. 싶습니다. 유크레인 사태가 북한이 그 교훈을 잘못 활용할까봐 우리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북한이 그 유크레인 사태가 지난번 그때가 10몇 년인가 그때 이미 그 이제 크레인반 정부가 그 침공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미 북한의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유크라인 사태가 왜 일어났느냐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유크라인 사태를 보면서 김정은이가 그런 이유가 바로 우리 북한이 핵을 가져야 되고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과 같은 사태 속에서 우크라이나이 지금 계속 그 러시아의 그 침공을 받는 이유가 뭐라 그럴까? 핵무기가 없어서. 핵무기가 없는 것 플러스 그 저희 나토 쪽에 굉장히 들러붙으니까 그걸 그렇죠.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다. 예.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북한으로 하여금 유크레인 사태처럼 무슨 핵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 플러스 이 중요한 우방을 잃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 잃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떼어놓고 자기 우방은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 유크레인 사태를 굉장히 주시해야 되고 또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정부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정부가 상당히 뜨뜻미진하거나 미온적인 태도가 있어서 걱정합니다. 그 러시아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하고 있잖아요. 유럽 국가들이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수입을 많이 하고 있고 뭐 미국도 러시아에서 석유 이렇게 수입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기후변화 어젠다를 많이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느껴지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어젠다를 자꾸 푸시하다 보니까 미국 내 석유 그리고 가스 시추 작업을 중단하고 파워를 사실상 이렇게 셧다운 시키면서 에너지 독립국에서 의존국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코멘트 좀 상당히 해주세요. 이게 복잡한 요소가 같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15년 유크레인 사태가 처음에 났을 때 제가 이제 한국 대표로 그 뮌헨 시큐리티 컨퍼런스에 갔어요. 거기서 바이든 부통령 당시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한한테 악용되지 않도록 미국이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드바이스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화파의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가스도 공급받고 경제적인 그런 협력들을 하고 있는데 또 나토의 일원으로서 같이 동참하기를 바라는 미국하고 조금 그런 쪽에서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수록 그런 이견을 빨리 미니마이즈해서 결속 관계를 잘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 한국도 예를 들면 환경 문제든지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주장들을 하지만 한국도 지금 경제가 이만큼 허집을 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잘 살려야 되는 것도 당연한데 플러스 우리의 에너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운명하고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북한은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좀 사용하려고 그러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북한 입장 플러스 아주 묘한 환경 쪽에서의 그 입장들이라서 무슨 원전을 파괴하겠다라든지
환경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환경을 중요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들을 들어서 에너지원 확보 문제라든지 원전을 재가동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또 갑자기 뭐 원전을 재가동하겠다라고 뭐 얘기를 한 모양 같아요. 우리가 서울을 떠난 다음에. 그게 이제 국민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게. 그런 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예, 의원님이 볼 때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한국에서 볼 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는데 바이든 정부하고 그 전에 트럼프 정부 들어섰을 때 한국 입장에서 차이점 많이 느껴지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한국하고 이제 미국에 있어서는 트럼프 정부가 됐든 바이든 정부가 됐든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익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강경한 것 같지만 트럼프도 사실 그렇게 강경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무슨 문재인 정부가 무슨 운전자론 이런 거 하면서 북핵 중재론인가 이런 걸 해가지고 또 그럼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하면서 북한한테도 이상한 시그널을 줬고 또 한국에도 이상하게 알려진 게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컨퓨전을 주면 안 된다. 그런 쪽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때 당시에 썼던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이걸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고 바이든 정부도 오바마 정부 때처럼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가서는 안 된다. 북한 문제는 확고하게 말로만 확고한 것이 아니라 레토릭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확실하게 저걸 하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그런 정책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 종전선언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게 일부 의원들이 추진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브래드 셔먼 의원. 브래드 셔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인 후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 후원금 통해서 이렇게 그냥 사실 잘 모르는 이슈도 이렇게 편을 들어주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보면은 진보 진영에서는 그런 걸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데 보수 진영 쪽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이든지 어떤 보수 정권에서 보수 정당에서도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새누리당에 있었고 한나라당에 있었고 보수 정당에 있었는데 한국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당의 정책을 세워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미적지근한 것 때문에 국민들로부터도 상당히 지탄을 받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행히 윤석열 후보가 그런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이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끝내도 된다. 글쎄 어쨌든 이 CPEC에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초청해준 KCPEC 쪽에다 좀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보수의 가치를 중시하는 분들을 만나서 이 CPEC이 추구하는 그런 보수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잘 고양을 시키는데 고양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하원 쪽에 굉장히 종전 선언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로비와 활동들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 한국계 앤디 김 의원이라든지 30명 이상의 의원들이 지지를 했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팩 단체가 있습니다. 네네네. 한인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영침 의원이나 이런 또 의원들은 한반도의 현실을 직시를 하고 거기에 또 반대하는 그런 또 편지를 써서 발송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도 잘 들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놓고 이 미국에서 이렇게 오늘 세션에도 나왔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이번 대선을 통해서 여지껏 있어왔던 잘못된 대북한 정책, 대한반도 정책이 바로잡히고 또 한미동맹도 새롭게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